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 대한민국은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운 나라였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산업화뿐이다. 그 결단의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강이 있어야 조선 산업이 가능하고 조선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며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뒤따라야 비로소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것, 국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미래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모아 현실로 만들어낸 한 사람의 결단. 이 스토리는 단순한 산업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제철의 설립자 박태준, 한국 최초의 고유 승용차 모델 포니를 만든 정세영, 포니정. 조선소를 세우기도 전에 영국에 500원짜리 지폐 속 거북선을 보여주고 차관을 빌려와 울산 미포만에서 유조선을 만든 정주영. 의류, 가발 수출 등 경공업으로 근근히 먹고 살던 한국이 어느 날 중화학공업 국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건 이들과 같은 산업화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공업 입국이 이들 불세출 영웅의 힘만으로 가능했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에도 못 미치던 보릿고개 시절 유학을 떠났다가 해외 유치과학자 신분으로 돌아온 과학기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1960에서 70년대 한국의 현실은 낙후되고 가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보다 3배는 잘 살던 시절입니다. 1972년 어느 날 청와대 한켠에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상업영화도 해외 유명영화도 아니었죠. 그날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영상은 바로 북한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업화 현황을 컬러 필름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홍보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은 최첨단 공장들의 모습이 소개되었고 김일성이 그 공장들을 찾아가 시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자체로 국무회의였죠.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및 각부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화를 보는 내내 무거운 얼굴로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다고 합니다. 공업을 비롯해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다 본 대통령의 표정은 침통했다고 하죠. 1970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42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740달러로 남한의 3배를 넘는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일제가 버리고 떠난 수력발전소와 제철소, 비료공장 등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흥남비료공장은 아시아 최대 질소비료 공장이었고 압록강을 막은 수풍댐 역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위한 인재와 돈이 필요했죠. 앞서 1964년 12월 박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과 차관 도입을 위해 당시 서독을 찾았습니다. 귀국길엔 미넨에 들러 유학생 교민 만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광부, 간호사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태껏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한국 현대사를 바꾼 일화가 있었죠. 1950년대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뮌헨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금속재료 전문가 김재관 박사와 박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김 박사는 당시 서독 철강회사 데마크를 거쳐 뮌헨공대 금속연구소 연구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혹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해주십시오라고 물은 박 대통령에게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전달하죠. 김재관 박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1933년 4월 1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에서 1961년까지 서독 명문대인 뮌헨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이후 뮌헨공대 기계재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죠. 대한민국 제1호 유치과학자이며 대한민국 중화학공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포항종합제철소 건립 제안 및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에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최초 밑그림을 그린 과학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뮌헨 방문 때 한국 경제를 재건하고 한국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가 필요함을 건의하여 포항종합제철소 현 포스코 건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헌합니다. 당시 일본과의 종합제철소 건립을 위한 협상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44.3%를 차지하는 핵심 내용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과의 포항종합제철소 사업 협상을 위한 대표자로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타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재관 박사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철강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필수이자 기반이고 자금이 많이 들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혹시라도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독일 유학 중 배운 첨단 철강 이론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선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산업화의 바탕이 되는 철강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당시 박 대통령과 뮌헨에서 만남이 계기가 돼 카이스트 창립 이듬해인 1967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해외 유치과학자 1호, 국내 최고의 제철, 특히 특수강 전문가 자격이었죠. 1968년 설립된 국내 최초 종합제철회사인 포항제철은 차관을 제공한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강 기준 연간 100만 톤을 생산하는 종합제철소로 지어져야 한다는 김재관 박사의 집념이 실현된 사례입니다. 종합제철소가 있어야 조선소와 자동차 산업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였죠. 이후 김 박사를 중심으로 카이스트에서 만든 한국기계공업 육성 방안에서 조선소와 중기계공장, 특수강 공장 등의 싹이 텄습니다. 1973년 발표된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 또한 김재관 박사의 책임하에 카이스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자동차 차관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1970년 내놓은 표준형 차제 개발사업 기획서가 김 박사의 작품이죠. 상공부 차관보 시절인 1973년 정세영 현대자동차 사장을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로 불러 국산 고유 모델 자동차를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당시 국내엔 새나라 자동차 등이 있었지만 외국 모델의 부품을 수입해 부분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외국 자동차를 조립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해외 대기업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해 수출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산 최초 고유 모델 승용차 포니는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날 수 있었죠. 김재관 박사의 숨은 이야기가 언론에 나올 즈음 한국 산업화에 기여한 또 다른 해외 유치과학자가 또 있었죠. 홍용식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 이야기입니다. 홍 교수는 1970년대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한국항공우주공학계의 선구자입니다. 천재 로봇 개발자로 유명한 데니스 홍, 미국 UCLA 교수가 고인의 둘째 아들이죠. 홍 교수는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전쟁 직후인 1955년 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어번대를 거쳐 일리노이대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워싱턴대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마쳤죠. 이후 미국 보잉사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는 197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미사일 개발과 과학자 유치에 호응해 1호 해외 유치 과학자 신분으로 귀국,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했습니다. 홍용식 교수는 미 공군의 우주국을 지원하는 연구소인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에서 군용 스페이스 셔틀과 ICBM에 관한 일을 하고 있던 1972년에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신문택 소장에게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당시 심 소장과 함께 유럽의 방위산업계와 연구소 등을 약 한 달간 시찰한 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 담당 부소장으로 부임하면서 1974년에 가족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홍 교수는 당시 미사일 개발 목표가 사정거리 500km, 탄두 중량 500kg이었으며 최종 목표는 핵탄두를 운반하는 로켓 개발이었다고 해고했죠. 하지만 핵무기 탑재용 미사일 로켓 개발 계획은 미국의 압력으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 개발도 사정거리와 탑재 하중이 축소되고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담당 연구원 수도 대폭 감원됐다고 홍용식 교수는 회고했습니다. 교수가 개발에 참여했던 미사일은 1978년 9월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발사에 성공한 백곰 미사일이죠. 현장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으며 사거리 200km를 날았습니다. 당시 세계 7번째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이었죠. 백곰 미사일은 이후 연구가 이어져 오늘날 현무 미사일로 진화했습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